오랜만입니다. 보고 싶으셨어요? 네. 혹시 멱살잡이 하시려고 한풀이 하시려고 뭐 그럴만도 합니다. 오늘 두 분 강사님 수고하셨고요. 부부끼리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두 개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운전, 골프. 근데 오늘 와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강의하는 걸 제 현장에서 처음 봤습니다. 안 봐요. 제가 강의한 것도 유튜브를 제가 모니터링을 못합니다. 근데 뒤에서 듣는데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와이프 강의할 때는 되도록 같이 가면 안 되겠다. 제가 오늘 스피치를 하려고 했는데 스피치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우선이고요. 두 번째, 좀 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다소 좀 미진한 것 같아요. 미진한 것 같아요. 뭐 좀 쓸까요? 자, 우리는 KOK 플레이에서 시작을 했죠. 네. 지금은 K 스타디움으로 가는 거죠, 그죠? 요 대전환이 어떤 것을 기점으로 해서 가는 건가요? 메인넷입니다. 메인넷이 없을 때는 KOK, 이걸 뭐라 그래요? 토큰이라고 합니다. 맞죠? 네. 여러분 다 공부하신 거예요? 네. 이건 뭐예요? 코인.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남의 생태계에 다른 플랫폼에 우리가 얹혀 사는 거예요. 남의 땅에서 세를 들어 사는 거예요. 어떤 땅에서?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ERC20이라는 플랫폼. ERC20 체인의 이 플랫폼에 하나의 앱으로 KOK 플랫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에 살았기 때문에 토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태계를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요. 이더리움 기반 기술로 있는 디앱이 약 상장 안 된 것까지 하면 50만 개가 된다 그래요. 그 50만 개의 이더리움 디앱 중에서 우리가 활성화 지수가 거의 한참 때는 20건, 지갑 보유수도 20건이었어요. 이더리움의 가스비를, 그 얘기는 이더리움 재단에 가스비를 내는 순위가 어마어마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될 때마다 뭐가 발생이 돼요? 트랜잭션이 발생이 돼요. 가스비를 무진장 갖다가 버렸다. 남한테 갖다 줬다. 바쳤다. 자, K스타디움은 체인, 우리의 체인이에요. 뭔 체인? 그라운드 체인. 그라운드 체인. 자, 여기에 우리의 땅에, 우리의 플랫폼에 우리가 남한테 어찌 보면 기생하고 남한테 의존해서 디앱 활성화를 시킨 것처럼 우리의 땅에 디앱들이 유치되고 활발하게 자기네 돈을 벌기 위해서 생태계를 확장한다면 여기선 또 뭐가 발생이 돼요? 트랜잭션. 가스피가 발생이 되죠. 종전에는 이 가스비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관들이 다 가져왔어요. 디포스 방식에서는. 그런데 우리의 D4I 방식에서는 개인한테 돌려주겠다. 노드들한테 몽땅 들어가던 것을 하나하나 개인들한테 다 주겠다. 큰 개념은 이거예요. 큰 개념은. 그럼 여기서 이제 토큰 이코노미를 좀 이해하셔야 돼. 저는 KOK 플레이를 하면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역설을 드렸던 워딩이 있어요. 하나가 토큰 이코노미를 이해해라. 또 하나는 프로토콜 경제다. 각자가 수익을 공유한다.
이 개념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좀 왜곡된 토큰 이코노미를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진정한 토큰 이코노미는요, 여기서도 있었고 여기서도 있어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KOK 플레이에서의 토큰 이코노미, 수요와 공급,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토큰은 보상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진장 어렵다 그랬어요. 3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 저처럼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전 무조건 교육 1번 되었어요. 왜? 이걸 알아야만이 이 사업 전반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보상 중심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쉬운 구조야. 오늘 여러 가지 용어들 많이 들으셨죠? 어려워요. 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예전에 KOK에서 학습한 것처럼 몇 번만 들으면 전체 판을 읽게 됩니다. 흐름을 읽게 돼요. 여러분들 전문가 아니에요. 저도 전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 사업의 구조만 이해를 하면은, 아, 여기다 넣는 순간 나한테 이런 구조로 인해서,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나한테 수익이 들어온다.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때는 내가 투자를 해요. 여기다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하면은 채굴 보상이 있었죠. 그리고 내가 사람을 추천을 해요. 후원 보상이 있었죠. 그리고 등급이 올라갑니다. 그럼 등급 보상이 있었죠. 이게 보상의 전부였어요.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예, 얼마 넣고 몇 달 있으면 원금 뽑아. 이게 돈 넣고 돈 먹기로 변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삽시간에 사실은 그런 구조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전달이 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늘긴 늘었죠. 왜 이 보상 중심의 구조를 짜놨을까요? 유저를 모으려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도 불모지였을 거예요. 분명히. 혁신도시죠. 신도시죠. 이 신도시에 집이 먼저 생기고 뭐 가게가 먼저 생기고 음식점이 먼저 생기고 호텔이 먼저 생겨야 사람들이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이 불모지에 사람만 있으면요, 음식 장사 알아서 들어오고요, 핸드폰 팔이하는데 알아서 들어오고, 호텔 알아서 들어오고, 프랜차이즈 음식점 길을 쓰고 들어옵니다. 왜? 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유저를 모으기 위해서 이 보상 중심의 마케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보상 중심의 마케팅, 토큰 이코노미에서 점점 보상은 줄어든다는 것 좀 알고 계시죠? 12% 주다가 지금은 몇 프로죠? 3.8%죠. 그런데 5, 4, 3, 2, 1 첫 해년도 5억 개, 4억 개, 3억 개, 2억 개, 1억 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토탈 15억 개만 시장에 유통시킨다. 이것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뭘 예상할 수 있어요? 이제 4년 차예요. 2억 개예요. 그럼 뭐죠? 3.8%가 또 떨어진다. 처음에 무한대까지 줬습니다. 네. 사람 수는 많지 않고 대신 보상 개수는 많았기 때문에 무한대까지 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에 반감기 거치면서 25대까지로 잘랐죠. 또 반감기 거치면서 15대까지 또 잘랐죠. 그러다가 재작년 12월이네요. 이윽고 등급 보상 자체를 완전히 없앴죠. 왜 없앴을까요? 이거예요, 이거. 토큰의 공급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자, 이제는 후원 보상도 없어요. 등급 보상도 없어요. 그러면 역시 토큰의 공급량을 또 줄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률, 채굴률을 역시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마이닝 풀은 점점 그 수익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럼 나머지 일로 넘어왔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이 커뮤니티 풀이라는 항아리, 일종의 이제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에 내가 갖고 있는, 여기서 코인이에요. 코인을 넣어요. 여러분들도 넣어요. 영희도 넣고 다 넣어요. 이렇게 넣는 순간 이건 해지 기능이 없어요. 보상 기능은 있는데, 보상받을 자격은 있는데 해지 기능이 없습니다. 마이닝 풀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을 내는 거야. 여기는 여차하면 해지하고 나갈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코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소각의 효과가 있다 그랬죠. 소각과 소각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완전히 달라요. 소각은 이 세상에서 그 코인의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소각의 효과가 있다는 건 효과는 있으되 이 돈이 VC의 자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벤처 캐피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DApp을 개발하고 있는, 블록체인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개의 스타트업 기업들, 이 기업들이 제일 목말라서 원하는 게 첫 번째 뭐 같아요? 투자금이에요. 개발자금. 개발자금 못 구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 어려운 시국에서는. 그리고 웬만큼 IR 자료, 기업에 대한 기본 자료가 있어야, 영업성과가 있어야 투자금을 빌려주는데, 여러분들이 빚을 주셔도, 돈을 빌려줘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과거에 뭐 했고 무슨 신용도가 있고 뭐가 있어야 내가 믿고서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스타트업 기업들은 말 그대로 스타트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어디서 돈을 빌립니까? 돈 못 빌려요. 그런데 여하에 또 돈을 빌렸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영화를 찍든지 아니면 게임을 개발했든지 뭘 했다고 쳐.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럼 거기서 이제 매출이 발생이 돼야 돼요. 매출이 발생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유저, 참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용어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MAU, DAU라는 용어가 있어요. Monthly Active Users, Daily Active Users. 모든 콘텐츠에서 그 프로젝트, 그 기업의 가치를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할 때는 이 두 개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하루에 또는 한 달에 활성화된 유저 수가 몇 명이냐. DAU가 10만의 트래픽이 발생이 되면요, 1조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 기업 가치를. 우린 몇만? 제 사라 계정이 100만이 넘었어요. 2월 1일부로. 사라 계정이. 그러니까 다른 그룹, 일반 사업자 그룹, 제 위에 있는 그룹의 이제 사이드를 따지면 계정 수로는 한 120만 이 정도 되겠죠. 김판영 의장이 재작년에 KOK 플랫폼 운영권 인수를 할 때 제일 고민했던 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기를 못했던 게 이 유저수였어요. 활성화 유저수. 10%만 따져도 우리는 하루에 활성화 유저수가 10만이 훨씬 넘는다. 훨씬 넘는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DAU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VC 자금으로 얘한테 개발하라고 돈을 줘요. 그게 첫 번째가 뭐죠? 제노드래곤, NST. 그리고 이것이 개발돼서
이제 런칭 나오죠. 런칭하면은 우리가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왜 쓸까요? 우리 거니까. 어떤 수익이? 가스비니까. 게임 내가 이익이 된다라면 공짜라는 양념도 맛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보고 해라 해도 아이고 내 나이에 무슨 게임이야. 나 그런 거 몰라 복잡해. 근데 정작 나는 못해도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손자 손녀를 꼬셔서라도 시킵니다. 이건 불을 보듯 뻔해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 대주고 우리가 또 유저까지 대주죠. 그러면 이 디앱이 우리의 사이드 체인이 돼서 우리의 디앱이 돼서 여기서 자기네끼리 서로 우리가 KOK에서 했던 것처럼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킵니다. 들어올 때 나올 때 게임할 때마다 트래픽이 발생될 때마다 가스비가 나와요. 그 가스비가 어디로 들어온다? 몽땅 우리한테 들어온다. 여기 들어왔던 우리들한테. 그럼 이 가스비는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자, 첫 번째 여기에 들어온 우리 SO나 SOM 쏨들한테 주어지는 보상은 인플레이션 수량 연 2%죠. 2%. 그러면 1억 개. 1억 개입니다. 50억 개 곱하기 2%니까 1억 개인데 여기서 20%는 뚝 잘라가지고 운영사 수익이에요. 나머지 80%가 여기로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데 여기서 기본 보상 자기가 투자한 비례만큼 이걸 100으로 잡아서 70%가 똑같이 안분 계산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6등까지 블록 보상이라고 합니다. 6위까지 10%를 보상을 균등하게 줘요. 이건 1이나 6이나. 그러니까 노드가 그러니까 유임 투자가 작은 노드는 요 10%가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게 순위 보상이에요. 요거 전체의 20%를 줍니다. 그런데 1등한테 33%를 몰아줘요. 20%에 33%를 몰아줘요. 1위 노드한테. 2위 노드는 1위 노드에 33%를 차감한 것. 3위 노드는 2위 노드에 33%를 차감한 것. 이렇게 해서 12위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이 아니죠. 목숨 걸고 6위 가야 돼요. 1위까지는 못 가더라도 6위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노드들의 선의의 경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받았어요. 그거는 인플레이션 수량만이에요. 근데 요 2%가 한시적으로 아직 포럼에 안 올라왔습니다만은 6%로 올라가요. 6개월간. 왜? 여기 계신 분들을 일로 모셔야 돼. 일로 모시려니까 여기는 해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는 해지 기능이 없다 그러고 수익은 여기서 3.8%면 연 몇 프로예요? 한 50% 되겠죠? 근데 여긴 지금 연 한 2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수익도 작다. 해지도 안 된다. 내가 왜 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비슷하게 아마 정책이 나올 거예요. 내가 정책을 만들어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채굴 수익률이 다운이 될 것이고 우리의 포럼에 붙여가지고 2%가 6%로 올라가게끔 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네. 넘어오는데 선택지가 생겨버려요. 난 죽어도 해지 안 되는 건 난 불안해서 못 살겠어.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 스테이킹 기능이 생깁니다. 여기에 스테이킹 개념이면 US 달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 가격 조정해라. 3.8%를 받으면 뭐예요? 나누기 7달러 하면은 시장에서 개뿔인데
똑같은 프로테이지의 수익률을 줘도 여기는 수량 개념이에요. 해지가 됩니다. 수량으로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넣고 있을래요? 일로 올래요? 자, 여기서 이제 다 정리된 거예요. 커뮤니티 풀에 계속적으로 이것도 이제 일종의 스테이킹입니다. 우리가 기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돈으로 디앱에 투자를 합니다. 그 디앱에서 올라오는 가스비가 몽땅 우리한테 보상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량마저 한시적으로 많아지죠. 3배나.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일로 오든지 스테이킹으로 오든지, 스테이킹으로 와도 일종의 락업 효과가 있어요. 왜? 시장이 안 풀리니까. 이제 공급은 커뮤니티 풀에 이 항아리하고 스테이킹 풀에 이 항아리하고 해서 공급은 현저하게 줄어요. 그럼 공급이 줄면은 자동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공급이 아무리 줄어도 사는 놈이 없으면 안 올라갑니다. 사는 놈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주는 이 보상은 이미 발행해 놓은 코인을, 토큰을 그냥 나눠준 것 뿐이야. 왜 나눠줬어? 유저를 모으기 위해서. 다시 이제 경제학 용어 나옵니다. MDO, DAO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면 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유저 한 명을 캐칭해 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로 보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약 70불로 봅니다. 예전에 틱톡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사람 한 명 추천하면 얼마 줬어요? 제일 많을 때 10만 원가량 줬어요. 그걸로 10명만 해도 100만 원이에요. 그걸로 한 달 먹고 사는 젊은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한 2, 3만 원 주나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이만큼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유저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어디다 쏟아봤어요? 우리한테 쏟아본 거예요. 마케팅 비용에 쓸 것을 광고하고 뭐하고 그런 데 쓸 돈을 우리한테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내 돈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 내 수당 받았잖아 라는 표현들을 하시는데 절대로 잘못된 개념입니다. 회사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광고하고 마케팅의 비용에 들어갈 돈을 내가 구정 광고했기 때문에 나한테 회사가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억 개는 마케팅 코인이에요. 마케팅 토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긴 점점 줄어들고 여기는 점점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요. 공급이 준다고 해서 가격은 오르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시장 수요를 만들어내야 된다. 시장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스타트 기업에 투자를 해서 얘네가 자기네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필요에 의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우리 코인을 사서 가스비를 내놓게. 가스비를 안 내면 얘네 생태계가 확장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메인이지. 딴 거 머리 아파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만 이해하시면은 그러면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될까? 언제 들어가야 될까? 자, 여러분들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프론티어가 그런 질문을 했죠. 0.1달러짜리 지금 100원이잖아요. 0.1달러짜리 10,000개를 갖고 있을래? 1달러짜리 5,000개를 갖고 있을래? 당연히 1달러짜리 5,000개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내 자산의 가치가 큰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10,000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갑에 여기에 넣는 순간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다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
나한테 있는 5,000개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선택지가 어느 정도 나와요. 두 번째, 그래 너는 해라. 나는 10,000개 그대로 그냥 들고 있다가 네가 가격 올려주면은 나는 시장에서 팔고 튈게. 이런 계산들 다 합니다. 저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남의 덕 보려고 하잖아요 다들. 그런데 나는 5,000개를 안 넣고 숨겨놓은 10,000개를 가지고 가격이 1달러 가면 난 팔고 튈 거다라고 단발성으로 끝내는 사람이 될 것이냐. 5,000개 남겨놓고 아니 여기 있는 10,000개 중에 10,000개를 다 넣고 계속적으로 화수분처럼 샘솟듯이 나오는 이 보상을 받을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지예요. 나 같으면 후자를 택합니다. 왜? 공급은 점점 줄어요. 줄 수밖에 없어요. 스테이킹 풀 벌써 여기에 커뮤니티 풀에 3억 5천만 개죠. 이제 싱글 스테이킹 서비스 들어오면요. 대부분의 여기 채굴자산이 있던 분들 일로 넘어와요.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3억 5천만 개, 여기도 한 5억 개가 잠겨있고 여기도 한 1, 2억 개가 잠겨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떠돌아다니는 유통 개수는 줄어요.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준비했던 DF들이 계속 활발하게 런칭이 되고 거기서 자기들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가면 뭐가 생기죠? 시장 수요가 생겨요.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오르는. 이게 토큰 이코노미예요. 사실 정확한 토큰 이코노미는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수요와 공급 원칙 똑같은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걸 가지고 경제 수요라고 합니다. 시장 수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수요. 이제 더 큰 수요가 있어요. 투기적 수요. 어쭈? 0.1달러에서 1달러가 돼버렸어, 야. 1달러면 내가 10,000개 갖고 있는 거 팔으려고 했거든?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아. 10,000개를 파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더 사. 꼭 뒷주머니 쥐고 있는 분들은 꼭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건 인간의 욕심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걸 가지고 투기적 수요라고 합니다. 투자 수요라고 해요. 경제 수요, 시장 수요에 이어서 투자 수요가 발생돼요. 여기에 포모 현상이라는 사람의 심리전까지. 이때 안 사면 나 또 뒷북칠 것 같아. 이러한 포모 현상까지 발생이 돼요. 그럼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야 돼요. 그때 발행하는 게 인플레이션 수량이에요. 원래의 개념 자체는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작년 2월인가 3월 달에 재작년 4월에 이제 미디움이 들어왔죠. 미디움이 플랫폼 운영권을 인수를 해서 들어왔고 작년 2월에 메인넷 이제 런칭을 하겠다고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풀이 아마 제 기억에 4월 정도에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김파정 의장이 저한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몇 개나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쿠코인밖에 안 썼거든요. 보니까 980만 개, 한 1,000만 개 되네요. 그 1,000만 개를 몽땅 이 항아리에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때 이 커뮤니티 풀의 구조나 흐름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3년간 BT도 별로 안 바꿔놓고
계속 사들이기만 또 했던 가격 떨어지면은 그때 이 커뮤니티 프레제가 1100만 개를 늘 때가 한 5불, 5.5불. 그럼 얼마예요? 5,500만 불, 6천만 불 잡고 700억 가량이에요. 그때 돈으로. 그걸 다 넣으라고요? 다 넣어주십시오. 지금은 불안하시고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해보시고 확신이 드실 때까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넣어주세요. 지금은 희생이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큰 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볼게요. 저 자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 개의 노드로 분산을 시켜주십시오. 왜요? 노드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외부에서 노드를 하겠다고 경쟁적으로 들어올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순간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기관들이 코인을 사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을 사서 노드에 들어온다는 것은 뭐죠? 이 항아리에 기관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노드가 만만해져야 됩니다. 대표님이 그 1000만 개를 하나의 노드로 하게 되면 무조건 1등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1등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수익의 33%를 대표님 혼자 대표님을 따르는 쏨들끼리 독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버 비용은요? 3개로 하면은 하나만 내도 되나요? 아니요. 서버 비용은 다 내야 됩니다. 처음에 3개 여기에 넣는데 내 기억에 6억 가까이 넣었어요. 5억 8천만 원인가. 3개월치를. 그 다음에 채굴자산 이동 있었죠. 그때 1000만 개 있었어요. 50% 보너스 받았죠. 지금 40%죠. 1500만 개 들어갔어요. 그리고 리워드 받은 거 하나도 안 뺐어요. 이 커뮤니티 풀 시작하고 다시 다 넣었어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한 2800만 개? 정확히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하루에 꽤 많이 나올 거예요. 부럽죠? 네. 속으로 그러실걸요? 등신 같은 놈. 절반만 넣지. 절반은 현금화하고. 제가 왜 그런 계산 안 했을게요? 절반만 현금화했어도 3,400억 했을 텐데. 그때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차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위치였어요. 이 메인넷의 이 생태계 완성이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4개 노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적자죠. 네, 적자죠. 네, 괜찮습니다. 이건 적자가 아니라 투자예요. 투자.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면서 물어보고 이게 디프아이 방식인데 이 베이스가 디포스 방식, 이오스 방식인데 이오스 방식이 왜 실패를 했는지 책 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 보고 이러면서 이 D4I 미디움이 특허를 낸 이 방식이 뭐 진정한 블록체인 철학이 담겨있다 이런 개똥 같은 거 말고 될 수밖에 없다.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이더리움 체인 말고 ERC20 체인 말고 많이 쓰는 게 폴리곤 체인, 솔라나 체인, 바이낸스 체인을 많이 써요. 요즘 바이낸스 체인을 많이 써요. 왜? 안정됐기 때문에. 솔라나 아직 베타 버전이에요. 우리처럼 솔라나 체인은. 거기 자꾸 다운이 돼버려요.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어떤 외부의 공격, 해킹, 그 다음에 서버 다운, 뭐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베타 버전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 달, 아마 제가 다음 달로 알고 있는데 다음 달이면 우리의 소스 코드가 기터브에 올라가요. 다음 달 정도면.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안정성 검토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메인넷 소스가 오픈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거래소에 박혀 있는 토큰을 ERC20 토큰을 그라운드 체인의 코인으로 이제 스왑하는 과정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이더를 사가지고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것도 이제 뭐 해야 돼요? KOK를 사서 우리가 전송을 해야 돼요. 이 DF들에게 바이낸스, 폴리곤, 솔라나, ERC 뭘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우리는 돈 줘요. 유저 내줘요. 바이낸스 갈까요? 뭘까요? 또 하나, 바이낸스 체인 솔라나보다 우리가 속도가 빨라요. 또 하나, 수수료가 100원밖에.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 거예요? KOK. 전 여기에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일은 뭐 누구한테 키스타디움을 설명하고 그것보다 DF 찾으러 다녀요. 많이 와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시장에서. KOK에서 케이스타디움에서 투자금 대주고 유저는 이미 확보돼 있으니까 엄청 많이 줍니다. 다음 주 화요일도 큰 거 2건을 미디움하고 미팅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그런 투자심의위원회 이제 절차가 아직 없잖아요. 이제 3월달인가 뭐 한다고 돼 있죠. 우리 로드맵에. 그 전까지는 지금 미디움이 지금 준비해 놓은 사업들이 꽤 많대요. 한 20개 된답니다. 프로젝트들이. 이런 것이 20개 중에서 200개 중에서 2000개 중에서 단 하나만 성공을 해도요. 킬러 컨텐츠 하나만 되더라도 우리 몽땅 먹고 살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수량 계속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스비가 계속 발생이 되죠. 수량은 줄어들 수 있어요. 보상 수량은. 왜? 이게 분모거든요. 그리고 보상 수량이 분자예요. 분모가 점점 커지면은 가치가 올라가. 수량이 n분의 1로 줄어들죠. 분모가 커지고 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가치가 올라간 코인이 나한테 온다. 1달러짜리가 아니라 수량이 절반으로 줄어도 10달러 가치의 코인이 나한테 보상을 합니다. 우리 마누라 설명이 좀 쉬워요. 제 설명이 쉬워요. 네, 한번 걸렀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됐으리라고 보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기술과 그 다음에 자금과 유저만 있으면은 일반 기업에서도 망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3대 요소가 있는데도 망했다면 그 경영진은 무능력한 거예요. 근데 하물며 블록체인 프로젝트, 특히 콘텐츠 싸움에서 기술과 돈과 사람이 있는데 우린 그 세 가지를 다 가졌어요. 지금 KOK에서 이탈해가지고 여러 군데 가 있죠. 그 사람들 이거 하는 거예요. 과거 에베레 봤어요. 에베레 봤다고요. 우리는 이미 산달을 지나서 인퇴하려고 해요. 지금 산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거 하러 가 있어요. 채굴기 팔러 갔고요. 허무맹랑한 거 하러 갔어요. 다단계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당 구조에 젖어 있는 사람들. 이 구조는 한 번도 공부해오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 KOK 코인의 가치가 떨어진 건 언제부터예요? 작년 2월, 3월부터예요. 조금씩 떨어졌죠. 왜 떨어졌어요? 등급 수익이 없어지자마자. 다단계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수당 구조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요? 자기만 가요? 같이 데리고 가요. 같이 데리고 가서 또 해코지하죠. 던져버려요. 왜? 가격을 떨어뜨려야 자기가 나간 이유가 합리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지고 뭐가 또 터지고 테라 루나 사건 나고 FTX 사건 나고 금융이 계속 올라가고 아주 안 팔길 천지 폭풍이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 내부적인 것은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옥동자를 다 베가지고 낳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산통이 지나가면은 우린 잘 키울 수 있어요. 우리 3대 요소 말씀드렸던 기술, 돈, 사람 있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나처럼 KOK, K스타일 미친놈이 있어요. 전 자산을 마누라가 안 된다고 할까봐 그냥 내가 결정하고 그냥 버렸어요. 네. 장학재단 100억 넣겠다는 것도 여보 나 그렇게 할래. 훌륭한 생각입니다. 오, 그것도 그러더라고요. 할 거예요. 저처럼 여기에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어요. 김판정 의장 요번에 그 미덕 행사를 보니까 이 3대 요소 외에 자신감까지 있더라고요. 자신감까지. 그렇다면 안 될 일 없죠. 무엇보다 니들 잘하나 보자.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손을 맞잡고 진짜 거들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 자, 모든 로드맵에 준비는 다 돼 있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이것을 한시 한 날이라도 빨리 땡겨야 표현의 가치가 0.1에서 1달러가 되고 2달러가 되고 3달러가 되고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